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예감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방금 전에 한 30분 전쯤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가졌었는데 이란과의 딜이 담긴 문건 곧 시장에 공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상 2단계는 기존에 알려져 있던 60일보다는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좀 공식 서명식을 갖고 나서 이 문건이 공개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란은 핵 무기를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는 즉시 통행료는 면제될 것이다. 유가가 빠르게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약간 이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60일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다.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FOMC 경계감도 있을 거고요. 크게 오르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유가는 아주 빠르게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WTI가 현재 선물 기준으로요. 70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80달러 선이 깨졌습니다. 77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브렌트유도 80달러를 하회한 모습 제가 방금 전에 체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현재 코스피 야간 선물은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방산, 재건 쪽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는데 오후장 들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쪽의 수급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섹터는 신재생 쪽으로, 풍력 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쪽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화두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뭔가 족쇄가 채워진 것 같은 부담감이 있었죠. 근데 그 족쇄가 오늘 풀렸습니다. 미국의 행정부가 기존에 취했었던 풍력 규제 행정명령, 그러니까 풍력 발전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에 대해서 항소를 자진 취하했다라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죠. 해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CS 윈드, CS 베어링 바로 상한가에 빠르게 진입하는 모습들 나타났었는데요. 미국의 풍력 개발에 대한 정상화가 기대되면서 풍력 쪽에 대해서 더 많은 수주와 실적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더 기대되지 않겠는가라는 시장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기 위한 전력 쪽의 수요는 너무나 파격적이기 때문에 단순한 화석연료, 원전 쪽으로는 에너지를 다 충당할 수 없다. 결국은 신재생 같이 가야 한다라는 시장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이 풍력, 밸류체인인 ETF, 팬 같은 경우만 봐도 5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풍력 쪽 이제 다시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요. KDI에서 오늘 보고서를 냈습니다. 딱 좋은 시기에 냈어요. 중동 전쟁 이후로 오히려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에너지 안보가 새로운 국가 전략 자산으로 취급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 측에서는 보조금과 함께 인프라 정책을 같이 끌고 가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을 더했습니다. KDI 보고서뿐만 아니라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한 발의 포인트를 더 던져줬어요. 중국 쪽의 태양광 추가 규제가 전망된다라면서 한국의 태양광주들이 오히려 반사 수익을 받아갈 가능성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준 거죠. 이렇다 보니까 오늘 풍력 쪽, 신재생 쪽 상방 강하게 뚫어주면서 위쪽으로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는 풍력, 신재생 쪽 4가지 종목들 좀 뽑아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오늘 상한가 진입에 성공했었던 CS 윈드 내려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쪽이나 텍사스 쪽에 이미 풍력 타워 생산 기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망 재편에 따른 수혜 쪽 미국 시장 안에서는 CS 윈드가 가장 단연코 크게 받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CS 윈드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명실상부로 자리 잡으면서 크게 떠올랐고요. 두 자릿수대 상승 보여준 SK 이터닉스와 OCI 홀딩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10일이었나요? SK그룹과 글로벌 사모펀드 KKR이 함께 합작법인으로 손을 잡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SK 이터닉스 갭 상승하고 상한가 마감을 했거든요. 그 바로 다음 날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꾸준한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기관의 수급은
나날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점,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SK 이터닉스의 수급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중에 키움증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리실리콘의 수요처가 앞으로 더 다각화될 것이다. 우주, 태양광, 스페이스X만 해도 지금 우주로 태양광 에너지를 다 쏘아 올려서 거기서 데이터 센터 만들겠다는 얘기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차세대 반도체까지 이 수요처가 확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폴리실리콘 산업 OCI 홀딩스에서 강력한 모멘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해당 리포트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DS투자증권에서 탑픽으로 꼽아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조만간 태양광 설치에 대한 붐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조명을 했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의 이야기로 그 근거가 자리 잡히는 건지 파악을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후부 쪽에서 발간했던 보고서 자료에 따라 보면 정부의 앞으로의 에너지 확대 로드맵이 이렇습니다. 현재까지 37기가와트 정도 수준인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는 100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DS투자증권은 이 로드맵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려면 향후 5년 동안 매년 11기가와트의 태양광 설비가 새롭게 설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조명을 하면서 앞으로 태양광 설치 붐에 대한 조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SK 이터닉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을 탑픽주로 뽑아주기도 했는데요. 재생에너지 이제 볕이 본격적으로 들게 될까요? 근데 재생에너지는 가장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다라는 거죠. 해가 뜨거나 해가 지를 때 그때 재생에너지로 빨아들일 수 있는 에너지 공급량이 다르고 마찬가지로 풍력도 바람에 따른 변수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어지게 되는 건 ESS 쪽이 되겠죠. 연료전지, 그리고 풍력, 태양광 함께 가는 건 ESS 라는 거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배터리 3사 이번 실적에 대해서는 회복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혈안입니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역대 최고의 수주 이번에 따내겠다라는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전기차 라인을 또 ESS 쪽의 라인으로 새롭게 바꾸는 등 지금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가기 위한 움직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뭐 로봇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파이프라인 수주 다각화하겠다라는 목표치 지금 달성해 나가고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수익성이 나는 쪽으로 수주를 좀 선별적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ESS 쪽은 살짝 아쉬웠잖아요. 이런 부분 안에서 저희는 또 새로운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시장 다양한 종목들이 조금 더 순환매 도는 모습들로 펼쳐졌습니다.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내일장 프리뷰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김충성 위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충성. 충성. 위원님의 이 충성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항해를 떠나보는 마음으로 어떤 프리뷰를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9,000p? 오, 다시 9,000p. 이제는 조금 더 욕심내도 되는 건지 아직 불확실성 남아있긴 한데 확실히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잡힌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내일장 프리뷰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저렇게 지었는데 사실 이번 달 초였죠. 이번 달 초를 본다면은 9,000을 목전에 두고서
이게 우리가 그 조정을 좀 세게 맞은 측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와보지 못한 그런 역사적인 그 지수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9천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겸손해졌다고 할까요? 왜요? 좀 겁이 아니 그것보다도 환호해 봐야 네. 어차피 지수를 이기는 것은 없으니까 뭐 내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뭐 잘 대응해 가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다라는 말씀 일단은 먼저 좀 드리겠고 일단 지난주까지는 정말 정신없는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뭐 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순항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도 아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딱히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인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유는 간단하죠. 뭐 미국과 이란의 그 종전, 협상 이 부분들이 아마 큰 그 이유가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또 지겹도록 이어졌었던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1달러하게 됐다라는 것 이 부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또 국민연금 개입 이후로도 환율 상승세가 지금 꺾인 부분들 물론 이제 1,500원 위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되긴 합니다만은 상승세가 일단은 좀 멈췄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는 사실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막 시작됐다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하반기 1만 스피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등 일단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을 제한했었던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된 거죠. 있다 하더라도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뭐 웅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뭐 코스피 코스닥과 차별화 양상은 좀 여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코스피는 9,000피를 다시 뭐 바로 코앞에 눈앞에 머리 위에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느껴진 것은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하락 종목이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체감 지수는 마이너스였고 또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 질이 나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뭐 지수가 뭐 파란불 들어오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상승 종목도 좀 제법 돼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난이도는 조금 그동안 높았다면 이제는 좀 많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또 뭐 지수 그동안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확대됐던 이격들이 다 좁아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또 수익률 게임에 임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 드려볼 수가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장 트렌드에 맞춰서 뭐 대응을 해 가야겠죠. 하루하루 물론 이제 이슈에 의해서 뜬금없이 뭐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AI죠. AI로부터 지금 파생이 되는 그들 섹터에서 여러분께서 매매 팁을 얻어야 됩니다. 뭐 반도체만 하더라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반도체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앵커님께서도 뭐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전략 맞습니다. 뭐 전기 뭐 인프라와 관련한 이런 부분들 전선이 될 수도 있고 전력 설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쪽도 초점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술주도 뭐 로봇도 요즘 최근에 뭐 오늘은 좀 대체로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뭐 매수들이 그래도 그나마 계속 들어가는 섹터들이기 때문에 로봇 포함 기술주들 위주로 시장에 임한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전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은 더 줄어든 시장인 채로 지수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주도 섹터 좀 잡아볼게요. 조금 더 다양한 섹터를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주도 섹터입니다. 건설 이야기 들어볼게요. 건설주들도 사실 뭔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아닌 기업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오늘 재건 기대로 올랐던 종목들 그 위에 저희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일단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별적인 접근이 물론 이제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건설 쪽이 뭐 좋은 흐름들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항상 우리 시장은 그 안에서도 엇갈린 동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것, 그 중에서도 좀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뭐 건설주들이 뭐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과 먼저
미국과 이란 종전 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좀 부각됐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뭐 당연합니다. 전쟁으로 이제 훼손된 그 인프라들 당연히 복구 수요가 좀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강한 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이 협상을 통해서 이 이란의 그 경제 제재죠, 경제 제재가 좀 완화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란에서 또 대규모 뭐 플랜트 발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뭐 기술력이라든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건설주들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에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건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부진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저가 수주 경쟁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내 부진해 왔어요. 물론 이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 초 1분기까지 뭐 좋은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 건설주들이 좀 부진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뭐 이런 그 재건 이슈와 맞물려서 또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려볼 수가 있겠고, 더불어 보면은 이 건설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이 원전 섹터에 대한 기대감과 좀 같이 묶어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이 원전 프로젝트가 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제외하고 보면은 일단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각국 탈원전 뭐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원전 르네상스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나온 지 오래된 상황이고, 뭐 또 이제 AI 시대가 지금 본격화 된 지 또 오래됐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친환경 에너지와 좀 맞물려서 친환경을 놓고 보면 또 원전만한 게 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전 건설과 관련해서도 이 건설 쪽은 좀 모멘텀은 충분히 차고 넘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울러 이쪽 섹터 보면은 이미 그 바닥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미 물론 이제 지난주부터 이 종전과 관련한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일부 몇몇 종목들이 지금 바닥을 탈피하고 좀 탄력이 붙은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만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승 초입 구간일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제 다소간의 등락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서서히 우상향의 추세를 형성해 갈 수 있는 좋은 그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이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 관심 종목, 이 건설 종목 많은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대우건설입니다. 네, 대우건설이 뭐 지난주서부터 갭으로 떠서 밀리고 또 떠서 밀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을 들어 세우는 부분들인데, 뭐 원전과 엮어서 1분기 가장 좋은 흐름들을 나타냈다가 그동안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눌림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한 후에 이제 막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것,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만큼 여기 눌림을 이용한다면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뭐 DLENC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우하향의 추세였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바로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모습이죠. 이 자체만으로도 상승 추세가 뭐 완성이 됐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눌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역시나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시발점이다라는 부분들에 여러분들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GS건설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하락 추세였다가 확실하게 추세를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종목들은 물론 이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물론 바닥권에 있어서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뭐 양봉 저 위에 있는데 같이 따라가면은 좀 불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봉을 공략한다거나 눌림을 활용해서 여러분 접근 전략을 세우시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눌림이 있을 때 접근해보기 좋을 만한 종목들 재건주 안에서 뽑아주신 것 같아요. 자, 세 종목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섹터입니다. 전력 설비요. 매력이 재 부각되는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다시 오름폭을 키우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전력 3대장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앞쪽에 전선주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둘 다 봐야죠. 둘 다요? 네. 포트폴리오 그럼 백화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선별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관심 종목들을 이렇게 계속 추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좋습니다. 네, 그들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또 그중에 타점이 됐다, 뭐 타이밍이 됐다 하면은 뭐 편입하고 뭐 이렇게 대응해 나간다면은 네. 뭐 손색 없는 뭐 대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AI로 인해서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뭐 수혜
를 받을 것이다. 뭐 전망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쪽 뭐 전선이라든지 전력 설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수혜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뭐 글로벌 빅테크들의 그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이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들일 겁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뭐 전력 수요가 이제 폭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기 생산해야죠. 뭐 또 앵커님이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뭐 태양광 좋습니다. 풍력 좋아요. 원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든지 간에 이 전력을 생산하는 것도 생산하는 겁니다만은 그 전력을 수요처에 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도 상당히 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북미 지역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인프라가 정말 부실합니다. 그리고 모자라요. 또 더불어 보면은 노후화도 지금 상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늘어나는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부실합니다만은 정말 노후화도 심각하기 때문에 또 교체 주기와도 좀 맞물려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성도 지금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 접어든지 오래죠. 이쪽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3대장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역시나 숫자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제로 또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서 또 합작사를 지금 설립한다거나 국가 또 전력망과 관련한 대규모 수주를 지금 따내는 등 또 활발한 영업 활동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때마침 유럽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 에너지 안보론이 또 고개를 좀 들고 있다는 것이죠. 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하지만 국내 업체들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죠. 또 유럽 진출에도 교두보가 또 마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물론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 보면 이쪽 섹터 종목들은 시장과 동조되면서 조정이 또 깊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또 가격 매력이 발생이 됐다라고 좀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가 매수의 유입들이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분들도 예전 저 위에 있을 때 매수를 하면 부담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정을 받을 대로 받았고 가격 매력이 발생된 지점에서 종목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함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 시각으로 이쪽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쪽 종목 앞서 말씀드렸던 3대장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뭐 HD 현대일렉트릭과 같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것이 맞겠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니까. 근데 그들 종목들만 언급할 수는 없으니까 좀 가벼운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일진전기입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종목도 뭐 5월달 뭐 시장 조정과 동조되면서 눌림이 깊었습니다. 이제 바닥을 딛고서 살짝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들이죠. 역시나 고개 든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지는 마시고 역시나 눌림을 이용해서 여러분 유리하시게끔 접근 시점을 저울질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대원전선 빼놓을 수 없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으로는 61선 기점에서 하방적직성이 확보되고서 또 턴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턴어라운드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는 만큼 한번 관심권에 놓고서 예의주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또 대원전선도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원전선을 지금 말씀을 드렸고 대한전선도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도 기술적으로는 61선을 하회한 상황입니다만은 그 아래쪽에서 역시나 하방역식성이 확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가 이제 수반이 들어오는 상황이다라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 위주로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가벼운 종목들로 뽑아주셨으니까요.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동안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게요. 사막콘덴서, 파이버프로, 서진시스템, 태성, 성일하이텍 이렇게 이름 물리고 있는데 사막콘덴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기 피어 기업이 기판 증설 이슈가 하나 들어오기도 했고요. 무라타 제작소 계속 오름세 그려갑니다. 차트 좋잖아요. 어디까지 더 열어볼까요? 지난주에 이 종목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예. 사야 되냐고 물어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MLCC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최근에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못지않게 그리고 리드 타임도 지금 엄청 길어지고 있고 무라타 말씀하셨는데 가격 인상 또 이제 초읽기 좀 들어가 있는 이런 모멘텀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수익성도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뭐 상황이다라는 것은 아실 거고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뭐 이 종목을 보시면은 강한 탄력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탄력을 나타냈었다라는 것이죠. 이 상승 과정에서 이미 목표 주가는 넘은 지 오래고 계속적으로 익절 가격을 높여드렸었습니다만은 최근 조정으로 인해서 익절 가격을 좀 이탈했어요. 그러면서 이 시점에 지난주였어요. AS를 드리면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다시금 이렇게 상승이 붙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도 보유하신 분들은 여전히 어디까지 갈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익절 가격을 설정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이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아요. 13만 원 정도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익절 가격 딱 잡고 13만 원 위에서는 보유. 이걸 깨뜨리면 비중 축소 혹은 매도 전략이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 13만 원 일절 가격이 아니라 이걸 더 올려버리면 되니까 차후에 그 흐름들을 보면서 다시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사막 콘덴서 저희는 리뷰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GST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들 참 쉽지가 않네요. 종목이 좋아도 코스닥 자체가 눌리니까 GST 오늘 자리 기회입니까? 일단 이격 축소 건전한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목표 주가를 이게 스크러버 쪽인데 SK 하이닉스에 지난해부터 제공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영업이익 매출 또 사상 최대를 또 전망이 되고 있는 튼실한 종목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천 이후에 순항을 하다가 이틀 동안 음봉으로 지금 쉬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당연히 주요 이평선들과 이평선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이격 축소 건전한 조정이다. 다시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해야죠. 제시해드렸던 목표 주가 7만 원 유지하고 보유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7만 원 그대로 홀딩 의견으로 저희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전력 설비 쪽 조명을 해주셨는데 대원전선 가져와 주셨네요. 네, 이 종목도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쵸. 최근 고점까지 약 400%까지 상승률을 나타냈었기 때문에 화려했죠. 네,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말씀드렸듯 눌릴 만큼 눌렸고요.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예의주시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차트라든지 이런 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표 주가는 15,000원 설정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손절 가격은 9,700원 설정할 테니까 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목표가 15,000원까지 다시 한번 새로운 파장의 재도약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시 30분에 어떤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매매하기 참 좋아요. 오. 네,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에 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네,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는지 말씀 나누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매하기 오히려 좋은 시장이다. 10시 30분 내용이 궁금해지신 분들께서는 무료 공개 방송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충상 의원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프리뷰가 아니죠. 시초가 공략주 오늘의 상승 수익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HJ중공업의 움직임도 있었고요. 원익 QNC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만 HL만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오늘 좀 시선 주목받기도 했었죠. 이재석 위원 챔피언 바로 연결을 해서 HL만도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이야기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HL만도 크게 움직여줬습니다. 일일 상승률 거의 8% 가깝게 찍어줬는데 이 종목 내일장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HL만도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요즘 들어서 이제 이게 뜨는 건 골드만삭스 이제 글로벌 IB죠. 골드만삭스로부터 이제 향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액추에이터 공급업체로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골드만삭스로부터 목표 주가 10만 9천 원 정도 목표가 상향을 또 받았고요. 또 삼성전권은 목표 주가를 또 8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또 상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로봇 액추에이터 부품 및 자율주행 솔루션 분야로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제가 선정을 했고요.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날 금요일 날 아마 골드만삭스 평가가 나왔습니다. 일단 상한가 바로 직행을 했고요. 어제 이제 월요일이죠. 15일 날 상장 이래 최대의 거래량을 이제 터뜨리면서 어제 또 상승을 했고요. 오늘 또 적당한 거래량으로 양봉을 또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를 8만 원을 드렸는데요. 1차 목표가는 오늘 달성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한 이번 주 내로는 제가 볼 때 1차 목표가는 달성할 것 같고요. 좀 더 길게 보신다면 2차 목표가는 한 9만 5천 원 정도 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9만 5천 원까지 1차 목표가 열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장의 시초가 공략주도 궁금해요, 위원님. OCI 홀딩스 오늘 파격적으로 올라줬는데 내일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OCI 홀딩스는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요즘 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이제 하는 지주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북미 제자회사입니다. 제자회사 OCI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이제 텍사스에 태양광하고 ESS 개발이는 전력 인프라 사업에 이제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국의 무역 확장법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폴리실리콘 이런 그 태양광 패널을 배제하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비중국산 고순도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X 등 이제 우주 인프라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즉 광반도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일봉 차트인데요. 일단은 그 21선에 오늘 안착을 했습니다. 안착을 했고 거래량도 일단은 적당한데요. 문제는 이제 내일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거래량이 최대한 터지면서 일단은 목표가 37만 원을 향해 가야 되는데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주봉도 일단은 그 5주선 위에 일단 안착을 했습니다. 오늘 안착을 했고 월봉을 또 보시면요. 월봉을 보더라도 계속 5개월 선하고 월봉상 볼린저 밴드를 계속해서 위에 지지를 받고 비록 음봉이지만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 음봉이지만 계속 이탈을 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만 이제 일봉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내일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의 한 1.5배 정도 터지면서 한 35만 원 정도는 일단 안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제가 목표가 되는 37만 원을 안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고 거래량이 터지는 거 안 터지는가는 아침에 보시면 알 수가 있거든요. 대체 한 10시 정도 되면 전일 거래량의 약 한 40% 정도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 150% 정도 거래량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해가면서 내일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거래량 저희 체크하면서 가격 전략 같이 끌고 가볼게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선수들의 매매 기법 들으러 바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급 기밀 수익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머니수급위원과 후반부 알차게 채워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 종목 받아볼 텐데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을 오늘 좀 많이 조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야, 강했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CS윈드, CS 베어링과 함께 올라갔는데 CS윈드는 어떤 수급적인 특징을 포착하셨을까요? 자, 먼저 오늘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고, 맞아요. 급등이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배경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SK그룹에서 SK이터닉스를 글로벌 사모펀드 KKR에 매각을 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는 얘기가 이미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료가 호재성 재료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미국발 호재성 재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풍력 개발을 상당히 제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상 무용 효력 상실이 되면서 오늘 이제 CSI 같은 종목, CS 윈드 같은 종목들이 갑작스레 상한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CS 윈드에서는 미국의 생산 법인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주로 부각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오늘 방송상에서 그리고 뉴스상에서 잘 안 나왔지만은 중요한 것이 아래백 산업단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첨단 산업단지 지방으로는 지방과 함께 수도권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포인트고, 그다음에 특히 첨단 산업단지를 아리백단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100%에서 전력을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게 큰 꿈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지 알아서 큰 국가적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먼저 CS 윈도우스 같은 이런 쪽 윈드 같은 종목들의 흐름은 풍력 발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생산법인이 있는 것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오늘 상한가가 들어왔지만은 뭐 그렇게 크게 가기는 좀 쉽진 않지만은 이슈를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탄력을 받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 분 차트를 보게 되면 뉴스가 터지자마자 순식간에 상한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종목들은 뉴스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전부터 조금씩 움직였던 사례가 있고,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들어왔는데, 이런 쪽의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흐름들은 전반적으로 테마 형태를 보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의 흐름들이 세 개 이상의 상한가가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뭐냐? 충분히 테마성 흐름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의 흐름이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확실히 에너지 쪽에서 풍력, 오늘 미국에 실질적으로 생산 법인을 가지고 있는 CS윈드가 가장 크게 올랐다라고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앞으로 눈여겨보자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감도 받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저희 또 다른 종목 같이 발굴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해상풍력 쪽에 모멘텀 가지고 있는 SK 오션플랜트, 이 종목도 오늘 정말 강했어요. 지금 진입해도 충분히 업사이드 가져갈 만큼 매력적인 이슈가 있나요? 이 종목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장중 공개 방송을 진행하면서 네. 이 종목을 종가 전략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렸거든요. 아, 정말요? 예. 근데 투자자들이 몰라요.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싼 종목을 살려고만 생각을 했지 조금 급등을 하면 못 하는데, 이런 쪽의 종목들은 오늘 시간에 상한가가 보였던 거거든요. 보시면.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SK그룹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매각 관련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오션프레이트 같은 풍력 관련한 종목이고, 또 조선업황이 호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할지라도 돈이 들어야 된다는 거. 네, 여러분께 제가 이 풍력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쪽에 오늘 움직였던 배경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아무리 세 가지가 좋아도 돈이 안 들어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가장 좋은 재료보다 수급이라는 걸 먼저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이게 수급이 들어왔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오션플랜트 같은 종목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월 10일 날 움직였다. 그럼 6월 10일 날 여러분들이 한번 주가 차트를 보시죠. 어떻게 물량이 잡혀 있는가를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잘 보시게 되면 어떻게 물량이 들어왔느냐. 상당히 강하게 물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네들의 전략이 오늘 들어왔던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앞에 물량을 2천만 주를 잡아놓고 작업이 시작했던 주식이 바로 이 종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종가 배팅에서 가장 멋진 종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두 종목을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는 뭐냐? SK 이터닉스하고 이 종목을 말씀드렸고 SK 이터닉스는 아침부터 제가 단타 전략을 계속적으로 해라.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후장에 강한 소리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배팅은 두 종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제가 볼 때 뭐 어떻게 이 힌트를 줬느냐.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훨씬 더 전략이 유리하다. 흐름에서. 그 힌트를 들었는데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는 뭐냐. 주가 차트가 조금만 움직이면 고점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못 잡는 거고 그다음에 벌써 윗꼬리만 달리면 도망갔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그러니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시 주식에서는 수급이 문제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들어오면 주식은 안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오늘 시간 내에서 상한가 들어왔는데 상당히 상한가 자료가 많이 쌌던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앞에 2천만 주에 매집이 들어왔던 거래량 2천만 주 전체가 매집은 아니겠지만 이 과정에서 선수의 물량이 들어왔다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내일장 거래량이 한번 크게 나오면서 움직일 때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했던 것이 SK 이터닉스입니다. 굉장히 많이 왔죠. 음봉이 나왔을 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음봉이 나왔을 때 매집의 흐름이 음봉입니다. 그게 잘 보시면 그런 말씀드리고 이것도 물량이 잘 들어와 있다는 것 6월 10일 날 물량을 잘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한번 기대주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기대주다. 항상 뭐 작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보통 우상향 하더라고요. 근데 기대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끼 있는 종목으로 저희 관심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뭐 SK 오션플랜트와 SK 이터닉스 얘기해 주셨다고 하는데 SK 네트워크스까지 이렇게 삼총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오늘 오히려 기회를 줬다고 봐야 할지 음봉 마감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 SK 네트워크스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 오늘 공개 방송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물량이 들어왔고 주포들이 어떻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간단히 얘기 드리면 뭐냐 그러면 이 종목의 주가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량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매집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지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놓친 거거든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서 물량이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이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흐름은 제가 오늘 방송사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량이 선수가 들어오는 물량은 아니에요. 움직여 놓기만 했지 큰 선수가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들어오려면 4,500에서 5,000 정도까지 거래량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를 관리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은 흔들기 한 전략이 또 한 번에 숨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갈 수도 있고 한 번은 흔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이틀째 흔들었거든요. 이거 흔드는 것은 여러분 제가 호가창 보여줬습니다. 자전 돌려서 흔들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냐. 항시 물량을 많이 잡고 왔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투자자는 뭐냐. 제가 작품이다 하면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고 안 가면 언제 갑니까? 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물량을 항시 물량을 적게 잡고 저 선수가 제대로 들어오는 날 배팅을 강하게 하시라고 그 전략을 갖고 가셔야 돼요. 모르시면 와서 배우시면 됩니다. 네, SK 네트워크스까지 저희 세 종목 받아봤는데 탑픽 잠시 뒤에 공개가 됩니다. 가격 전략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종목 그동안 받아봤었던 것들 점검 좀 해볼게요. 미래셋 벤처투자, TEMC, 퍼스텍과 후성, 비츠로셀 이름 올리고 있는데 저희 후성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후성을 적절한 시기에 좀 빠르게 타점을 잘 잡았어요, 위원님. 그래서 90% 넘게 단기적으로 기분 좋았는데 네. 오늘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오늘 좀 겁먹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여기서 용기를 더 받아가야 되는 자리인지 여쭤봅니다. 이 종목은 90%가 100%가 넘었던 거거든요. 수익률이. 더블이 나왔던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물량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기서 추천하면서 물량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녹화 방송 볼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여기서 물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수의 작품이 들어왔던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흔들었던 자리고 그리고 제가 이게 공개방송 지난주 화요일 날 공개방송하면서 아침 시가부터 얘기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물량 잡혀 있는 거니까 움직이면 사라 하는 얘기 드렸는데 어제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다 오늘 운봉이 나와 있는데 이런 쪽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정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조정 이후에 끝나는 게임은 아니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량이 7,500만 주 거래량이 만만치 않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비장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하나가 밀리면 다 같이 밀리는 것이고 그리고 소비장주는 상장 주수가 별로 얼마 안 돼요. 그것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런 쪽의 종목들은 그래도 좀 물량이 많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종목들은 선수들이 물량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순환 흐름에서 한 번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잔여 물량이 만약에 매도하고 잔여 물량이 있다 그러면 홀딩하는 것은 전혀 무리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후성에 대해서는 홀딩 의견으로 정리해보고요. 원익 IPS 여쭤보겠습니다. 이 현상이 부담스러운 건 맞는데 오늘 빼도 너무 뺐어요. 네.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빼는 것은요. 이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비장주가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면 뭐라고 그랬냐. 20%대 제가 추천하려고 했는데 시간에 급등이 들어왔다. 그리고 상한가가 들어왔던 주식은요. 상한가는 누구나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선수가 하는 거죠. 그러면 선수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시간에 흔들었는데 시간에 흔드는 것은 여러분 삼성전 한일스가 급락 나오니까 지난 목요일 날 흔들려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런 쪽의 종목들은 주포가 살아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은 조정 이후에 다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할 수 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히려 용기를 북돋아 주셨네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원익 IPS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 받아봤던 세 종목 바로 탑픽 좀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내일장의 관심주 띠롱 CS윈드로 가져와 주셨군요. 네. 저는 SK 오션플랜트를 엄청 강조하시길래 저 가격 전략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CS윈드 오늘 자리가 부담스럽지 않다면 가격 전략 어디까지 저희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앵커님이 질문했다시피 오늘 사실상 보면 SK 오션이 훨씬 더 낫습니다. 종목. 종목이 나은데 네. 종목을 드린 것은 네. 이 방송에서 여러분께 예를 들어 같이 했던 분들이 물량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오늘 공식적으로 추천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추천하는 거 무슨 좀 무리가 있어서 오늘 조금 약한 종목으로 CS 윈디스를 가져왔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가가 의미 있는 상한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내일 아침 프리마켓 시장도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잘 세워서 수익을 내면 제가 봤을 때 오늘 종가 기준에서 한 20%까지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프리마켓 시장 종목들 매매는 접속 매매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네들이 예를 들어서 15% 급등시켜놓고 출발한다 그러면 게임이 잘 안 되겠지만은 좀 적정선에 4, 5% 정도 출발한다 그러면 멋진 게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시 주식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람이 부는 쪽이 풍력입니다. 바람도 불고 심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투자자의 심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이면 팍팍 움직일 수 있어요. 그 흐름을 이용해서 내일장 적절하게 수익을 체임 전략 펼치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내일 한번 공략해 보시는 말씀 드리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딱 계산해서 내 69,000원 잡아줬거든요.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원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CS윈드 가격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가 지금 아마존을 제치고 글로벌 시총 5위로 올라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로켓랩이나 레드와이어 같은 다른 우주항공주는 오히려 수급이 빼앗기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장에도 영향 끼칠지 함께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스구 위원과는 여기까지 함께 할게요.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